좋아요, 구독.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IM투자증권 이청원 PB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이야기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실적 발표와 다가온 대선 대응 전략. 우선 이번 주에 M7 기업 가운데 5군데가 실적을 네.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결국에는 키워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M7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시경제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M7 중에 테슬라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매우 좋게 나왔죠.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은 결국에는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테슬라와 함께 지금 GM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우리의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죠. 1차적으로 테슬라는 우선은 실적이 매우 잘 나왔고 기타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구글, 메타 이들의 실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비중입니다. S&P 500에서 이 M7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체 비중은 대략 35%입니다. 사실상 S&P 500 전체를 대변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S&P 500과 나아가서는 미국의 전체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보게 되면 10월이었죠.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유일하게 조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5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차적으로 따라가게 될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개선되는 가운데 우리 증시 또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5개 기업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차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3분기 아이폰에 대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4%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비스 부문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1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심은 결국에는 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시장 규모라고 하는 것이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들어서는 시장의 점유율과 시장 자체의 파이가 지금 더 이상 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전체 점유율 측면에서도 애플이 공고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역시나 어려운 상황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 내년입니다. 교체 주기가 많이 도래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애플은 이번 3분기와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오피스에 대한 제품군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키워드는 사실상 이 AI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초 기준으로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게 지난 몇 년간 AI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사실상 실적을 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모두 다 제거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 결국 동사는 물론이고 기타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3분기에 AI 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AI 시장이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침체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아마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지금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타버스와 VR, AR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얼마만큼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될 가능성이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광고 수익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창출이 된다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안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M7 기업들 사실상 이번 주 5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콩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으나 기대감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마련이 된다면 아마도 미증시는 다시 한번 10월의 사상 최고치 그것마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어제 미증시의 흐름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자체가 시가를 거의 띄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기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까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이제 이 M7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첫째로는 우선은 GDP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3분기 GDP는 3%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분기별로 쭉 흐름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때로는 3%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2%는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GDP가 분기 기준으로 3%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3%를 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시장 규모와 경제 규모가 더 커진 이 국가가 동일한 수준의 혹은 이걸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보일 수 있는 기업 가치 혹은 정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투자 거기에 민간입니다. 민간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실물 경제가 매우 탄탄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증시 또한 이렇게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GDP라고 하는 게 특정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당장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GDP가 3분기 기준으로 3% 그대로 나온다면 혹은 0.1%포인트라도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환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아무리 중간중간 안 좋은 이야기,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지방에서의 분쟁이나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가 더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GDP는 지금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착안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은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에는 통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첫째로는 물가와 두 번째로는 고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실업률이 한번 4.3%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많이 놀랬던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성격 자체가 바뀌었던 딱 시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후로 실업률은 소폭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발표 때는 4.1%, 이번에도 4.1%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우선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죠. 자연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참고로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실업을 앉게 되는 마찰적 실업이 있고 특정 산업이 조금 위축됨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실업,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이 정말 악화되어서 우리로 치면 IMF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당시 4.3%가 나왔을 때 조금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4% 수준만 나와도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3% 수준이었고 만약에 이번에 4.1%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업률의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는 것. 혹시나 4.3%까지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은 당연히 한번 위축될 수밖에 없으나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하거나 또는 상회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되고
발표되는 M7의 실적과 거시경제지표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미증시는 지금까지 보였던 것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혹은 동일한 방향의 시장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